너무 공격적으로 대출 끌어당기고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월급 꼬박꼬박 받으시고 거기서 여유 자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눈여겨본 회사,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고 눈여겨본 종목들, 그런 부분은 조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SPG. 드렸어요. SPG입니다. SPG. SPG가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감속기는 이제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굉장히 가성비 싸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일본 제품은 좀 비쌉니다. 네, 비싸가지고 하모닉 드라이브 쪽에서도 아마 제품 판매 단가를 10에서 15% 정도 내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고 있고, SPG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PG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PG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일본의 그런 기술 수준을 따라가면서 중국 거보다는 가격을 중국만치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 중간 정도의 가격을 맞춘다면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경쟁에서 SPG가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중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같은 많이 언급하시는 그런 로봇 회사들은 좀 어떠세요? 일단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랐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간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SPG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로봇 업체들보다 SPG는 감속기, 이제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되는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로봇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미국에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부품 업체로서 강소기업으로 가서 기술 개발에 한우 눈물을 파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SPG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요, 네오님, 네네. 끝으로 좀 포스코 형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또 포스코 퓨처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철강 비중이 좀 높아요. 52% 정도 되는데 철강 시황이 지금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중국의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제 철강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철강 시세가 안 좋고요. 오히려 또 철강석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인데 이제 하형 안정화가 됐잖아요. 하형 안정화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1,800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10만 위안. 근데 지금 포스코 쪽에서 보고 있는 리튬 적정가는 톤당 2,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도 지금 회복이 아직 안 되는데 2,600만 원까지도 회복이 되려면 30%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영업 마진 30%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손해 보면서 생산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 두 가지 요점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철강 가격은 하락인데 철광석 가격은 상승하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하고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네요. 양극재 업체랑 비슷하고요. 네, 리튬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업체들랑 비슷한. 그러니까 리튬은 막 터져서 그런 건가요? 막 새로운 생산지가 궁극적으로 왜 저렇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부분이 크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막 네. 새로운 리튬 광산이 막 터져서 그런 거예요. 리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물론 리튬 광산을 개발하려면 리튬 광산이나 염호 개발하려면 뭐 한 10년, 8년에서 10년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염호나 그 광석 말고도 뭐 점토나 네. 아니면 셰일 가스층에서 리튬을 또 뽑아내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리튬이 생산이 되는 거는 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또 전기차 수요는 생각보다 좀 성장세가 주춤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갭 차이가 생겼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리튬은 어차피 모자르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이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막 엄청나게 높았었잖아요. 지금보다 뭐 거의 톤당 1억 가까이 치솟았으니까요. 그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사실 석유도 그래요. 석유도 공급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면 석유값이 엄청 국제유가가 엄청 뜁니다. 근데 공급은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서 뭐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려서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조금의 갭 차이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리튬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당분간 힘들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언제쯤부터 주가 회복이 좀 아니면은 뭐 그 사업 활동이 좀 활발해질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쪽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좀 당분간은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신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시장 지금 다 죽었잖아요. 네. 한국 재건축 시장 다 죽고 건설 경기 좀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 이제 대부분 이제 건축 쪽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후판 그다음에 뭐 선박 쪽 네. 이런 데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선박 쪽은 좀 괜찮은데 선박이나 자동차 쪽은 괜찮은데 건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호나 네. 시그널을 좀 계속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더 여기서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지지선은 네네네네. 나왔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좀 더 높아졌었어요. 왜냐면 이제 대규모 이제 수주가 터지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총이 역전이 됐다가 다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게 터진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수주가 신규 수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인조 흑연, 음극재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음극재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거를 내재화하는 게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만 음극재 시장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재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음극재 쪽을 키워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인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이건 뭐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자금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상장을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지금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상장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다 이제 상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아무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조흑연 음극재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예요? 인조흑연이 그러니까 천연흑연을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인조흑연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조흑연은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천연흑연보다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이다 소재 자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인조흑연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을 이제 코크스 정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인조흑연으로 점점 더 많이 대체가 되면 될수록 이제 천연흑연만큼의 가격대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조흑연으로 당분간은 아마 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한 7, 8% 정도 섞어 쓰고 있어요. 왜냐면 팽창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잡아주는 게 CNT 도전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나노신 소재가 또 요즘에 급등하고 있죠. 네, 나노신 소재가 그거를 굉장히 독점적으로 개발을 잘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버무려졌을 때 음극재 쪽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기술이 뭐 이만큼 와 있다면 음극재 기술은 그거의 반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음극재 기술을 또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게 이 배터리 2차 전지 섹터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강점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흑연도 쇼티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인조흑연을 아니 만드는 쇼티지라기보다는요. 이제 중국에서 거의 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체로 네. 내부화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천연흑연이라고 해봐야 뭐 저기 뭐 석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거의 전량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쇼티지가 나진 않습니다. 네. 네. 아,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가 네. 있겠네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요소수 다음으로 이제 흑연을 지금 막 수출할까 말까 막 이거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 음극재 시장을 키우는 게 지금 흐름에서도 맞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에서 인조 흑연을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18,000톤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2025년 말까지 이제 또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2배 이상을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캐파가 커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자랄 겁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소화하는 걸로는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또 수혜가 음극재 쪽으로 또 계속 흘러가게 되는 과정이 또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여전히 그 네오님께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닥 지지선은 나왔다.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과에 따라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오님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네. 전략 세우시겠나요? 저번에 이미지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었잖아요. 이미지스가 제가 한 2,000원 중반대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6,000원을 넘었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스는 이제 하차의 시간이 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스를 이제 빼고 지금 최대 탑픽으로 보자면 초저평가 구간에 있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을 한 50% 정도 좀 많이 이제 좀 비중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5%, 그 다음에 SPG 25%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채우고 싶네요. 네, 네오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오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늦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변 상황 보면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내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대출 끌어당기고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월급 꼬박꼬박 받으시고 거기서 여유 자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리고 내가 눈여겨본 회사 꼭 제가 뭐 이야기한 회사가 아니더라도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고 눈여겨본 종목들 아니면 다른 상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